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주도권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찾아서 몰리는 수요 때문에 이 강북의 아파트 매매 전세 거래도 활발하고요. 가격 상승률도 강남을 아주 치열하게 뒤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포, 성동, 서대문구 이렇게 세 지역은 강북의 빅3로 불리면서 강남 3구 주택 거래량을 치열하게 뒤쫓고 있다고 하는데 광북 지역의 이런 약진이 일시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가이드가 그런 점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모든 궁금한 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도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은 02-545-7988번으로 문자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전화와 문자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요즘 강북 지역의 이 주택 거래량 상승률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일시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아예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일시적인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좀 지속될 거로 보이고요. 네. 또 일단 뭐 강북 지역이라 해서 다 지금 상승한 건 아니고요. 뭐 상승폭이 좀 높았던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뭐 빅3라고 해서 네. 뭐 성동권이라든가 서대문, 뭐 마포권 이런 지역들이 좀 많은 좀 상승률을 보였죠. 특징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도심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네. 강북권이지만 성동권이라고 하면 강남의 접근성이 좋고 또 서대문구는 뭐 도심에 대한 접근성. 또 마포권은 여의도나 어떤 도심에 대한 접근성 아주 상당히 지금 직지근접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 네. 도심의 어떤 쏠림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런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매가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고 또 거래량이 또 굉장히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량을 포함해서 서울 지역 내에서는 뭐 지금 상위 1, 2, 3, 4위 정도에 네. 들어갈 정도로 아주 거래량도 풍부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거래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좀 오른다 이런 거는 또 공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이런 뭐냐면 성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 뉴타운을 비롯해서 네. 금호 옥수 지역, 뭐 행당 지역에 좀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이 좀 많이 나왔고 네. 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가재울 뉴타운이라든가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부가현 뉴타운이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 어떤 공급량이 많았고요. 네. 또 마포권도 또 아현 네. 뉴타운이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된 것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 공급이 많았다는 건 뭐냐면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런데 결국 도심의 업무 시설과의 연계성, 교통이 네. 편리하면서 실수요자들도 선호 현상이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뭐 신규 아파트 선호 현상과 더불어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강남의 불패 신화였다면 이제는 이 강북까지도 투자의 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영등포구 양평동 5가 네. 한신 아파트 25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9월이면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계약 네. 만기가요. 네. 근데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는 9월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또 연장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예, 지금 바로 예.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 9월에 지금 임대 만기인데 전세를 주고 계세요? 저기 반 전세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좀 많이 받고 월세를 적게 받고 반반 이렇게 받고 얼마 정도 있어요. 받으세요? 50만 원이요. 그럼 월세. 50만 원 정도. 네네. 그러면은 뭐 순수한 월세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네네. 매수한 지는 언제 되셨어요?
산 시기. 아, 그걸 저 처음에 그냥 분양받을 때 제가 받아서 어이구 오래 갖고 계셨네. 네네, 제가 이제 살고 있다가 네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인근에 거주하시지는 않고요. 네네. 이쪽에 거주하시다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아, 그냥 조금 해외에 근무를 좀 아, 해야 될 해외. 상황이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 가까운 쪽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네. 여쭤본 거는 대체적으로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교육 여건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 지역이 가격 하락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전반적인 네. 부동산 시장이 뭐 급격한 상승할 지역도 많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뭐 보합세를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일단 양평동 이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여건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폭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죠. 뭐 여의도 인근 지역이지만 양평동 이 지역 전체 자체가 원래 아시겠지만은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신축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한강변에 위치해서 선유도 공원도 가깝고 또 중요한 네. 건 선유도 9호선 이용이 네네. 워낙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수요층이 굉장히 많아요. 25평, 뭐 20평대 선호층들이 네네.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아파트 주변으로 위협할 만한 이 한신 아파트를 가격을 떨어뜨릴 만한 여건이 별로 없어요. 비슷한 아파트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 건너편 쪽에 일부 이제 조그만 아파트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당분간은 이 지역 내 어떤 선호층이 어느 정도 꾸준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락 여건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교육 여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공업시설, 아직도 이주 안 한 공업시설도 남아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택도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 혼재돼 있어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네. 주거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게 네. 당분간에 어떤 변화가 금방 나타날 건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에서 중공업 지역에 대한 뭐 활성화 방안도 내놓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 양평동 일대가 좀 제대로 좀 어떤 그 생활권을 갖추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인근 지역은 이미 해제가 돼가지고 너무 다세대 주택 공급이 너무 많고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개발이라는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어떤 그 큰 변화가 나타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거 환경 자체에 좀 핸디캡이 있다. 따라서 교육 여건에 대해서 핸디캡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상승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월세를 놓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네네. 예. 그 정도라면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되나요? 1억 2천요. 아, 그러면 여기 매가가 지금 한 3억 한 중후반대 가잖아요. 네네. 그런 거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 월세로 활용한다는 게 수익형으로 활용하는 건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이 50만 원 받는 거는 뭐 2%에서 한 3%대 중간이거든요. 이 매가를 기준해 봤을 때는. 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월세 수익으로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보수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이라면 매도하고 또 다른 데를 갈아타시는 게 좋은데 보수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그래도 하락 여건은 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계획 여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는데 좀 적극적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한번 세워보겠는데 그게 좀 번거로우시거나 좀 적극적이지 못하시다면은 그냥 보유하셔도 조금 정도 상승폭은 남아 있다. 그래서 매도 시기를 본다면 올 가을 전세라 그랬죠? 만기 임대. 네, 5월 9월 예. 이번 9월이 만기거든요. 예, 아파트 연차는 좀 돼갔지만은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더 연장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상승폭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네, 네. 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시청자님의 부동산 투자의 공격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이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아, 전화를 그래요?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도 되는데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송성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저금리 시대에 맞는 알짜 투자처 분석이고요. 4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배치 현대 아파트를 네,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다고요? 예, 2009년도부터 보유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보유하셨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매도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이 나을지 지금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보유하신 지는 좀 꽤 되셨네요. 예. 예. 지금은 현재 그럼 거주하신다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그럼 전세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놓고 계시고, 예. 지금 앞으로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아니면 아니면 또 가격 상승 여건이 좀 남아 있는지 예. 그런 예. 거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은 더 갖고 가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변 여건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강남권의 큰 굵직굵직한 어떤 개발 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치현대 아파트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역과의 거리가 뭐 가까운 아주 대치역이나 뭐 이런 데가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교육 1번지라고 하는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어떤 수요층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지만 안타깝게도 연차 때문에 조금 이 수요층이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현대 아파트 주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마을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마을 재건축 지역들이 지금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지금 빠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쯤에는 이주가 지금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3구역, 뭐 1구역,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2구역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면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탈바꿈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한 덩어리가 주거 여건이 조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여건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입주 때까지 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보다는 이런 어떤 이 인근 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좀 하고 있고 이런 수요를 받으면서 가격 좀 상승폭이 남아 있거든요.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는 아시나요? 시세가? 지금 대략 뭐 받기로는 한 6억 한 4,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6억 한 중반 정도 가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7억 정도 선이 전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매매가 적정선이. 그래서 왜냐하면 입지에 좀 어떤 핸디캡이 있고요. 뭐라고 할까 연차에 대한 핸디캡이 있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또 저 대치동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도곡 렉스리라고 뭐 대규모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지역에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지금 뭐 8억대 한 중후반 뭐 이 정도 가는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쪽 가격 균형선을 봤을 때는 한 7억대 한 초반 정도, 7억 정도 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은 인근 지역 구마을이 이동하는 어떤 시점에서 수요가 조금 늘어날 때 가능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 한번 갈아타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도 시점이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계속 가격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수색동의 대림 2편한 세정 아파트 네, 32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거주 중이에요. 네, 근데 조금 이사를 가고 싶은데 여기가 앞으로 좀 좋아질 전망이 있으면 월세를 주고 계속 보유하고 싶고요. 네. 아니다면 이거 팔고 가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명쾌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색 대림 아파트 거주하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네, 1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네네. 전망이 좋다 그러면 좀 세를 내놓고 이사 가고요. 안 좋다 그러면 팔고 가야 되나 고민돼 갖고요. 알겠습니다. 이 대림 아파트 뭐 살아보시고 일단 뭐 주거지, 녹지도 많고 그래서 뭐 거주 환경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네. 아직 좀 연차도 좀 오래됐고 또 아무래도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조금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중간에 수색증산 뉴타운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빠른 뭐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먼저 뭐 지금 일반 분야에 지금 곧 시작될 예정이고 결국 무슨 얘기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림 이편하는 아파트를 뭐 더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여건이 없다.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가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시점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자꾸 도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유한다고 해서 인근 주변하고 아파트 시세가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급하게 서둘릴 건 없어요. 지금 여기 대림 아파트가 좀 가격이 좀 낮죠. 네네. 시세가 네. 이 입지 여건의 어떤 좀 불리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격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로 보여져요. 보합세는. 네. 그래서 뭐 마땅한 시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어쨌든 한 뭐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좀 매도하고 지금 전세가 지금 서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이런 전세가 매매 수요를 조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한번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884님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마곡지구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을 매수할까 하는데요.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수익형과 차익형 투자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차익형 투자를 좀 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일단 뭐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뭐 차익을 못 보는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일단 접근 자체가 일단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원룸 주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익형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마곡지구의 이 투룸 주택을 투룸 오피스텔을 보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곡지구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공급 물량을 봤을 때는 원룸 형태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투룸 오피스텔을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접근 방법이 차익을 보기 위한 방법은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룸에 대한 오피스텔 어떤 매수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물량을 봐야 되는데 마곡지구에 아직도 공급이 예정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급돼 있는 것도 많지만 물론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지만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에 뒤에 배후에 깔려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공급 물량이 항상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 공급 물량을 조금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되는데 마곡지구 인근의 투룸 오피스텔 종목은 좋지만 전체적인 물량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꼼꼼히 입지를 좀 따져서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그리고 안내해드렸던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에 이 오늘 문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단순히 마곡지구 인근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만으로는 정확한 전략을 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짜드리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푸르지오 하늘채를요. 네. 그 매도 시점이나 이거 앞으로 시세나 이런 거 언제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보유하고 계시고 실제 거주하시는 거예요? 전세예요. 전세 세입자 네. 두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전세 두고 계시면은 그럼 네. 투자 목적으로 여기를 구입하셨나 봐요? 네. 언제쯤 구입하셨어요? 2010년. 2010년요? 네. 아, 그때 예. 분양하면서 프리미엄 좀 주고 샀거든요. 네, 재건축이 돼서 이제 다시 분양할 네,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가격은 어떻게 좀 이익이 되셨나요?
네, 좀 이익이 됐어요. 예, 시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부동산은 항상 이런 타이밍입니다. 네네. 어떤 지역이든지 가격이 좀 오를 네. 상승폭이 있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런 차익을 볼 수 있죠. 자, 궁금하신 거는 이제 이 아파트가 향후에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여부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립니다. 지금 네.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예, 뭐 4억 8천에서 9천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죠? 네. 최근 들어서 작년 네. 지역 2015년도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광명이 네, 호재도 네.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네. 호재를 이미 받아서 앞으로 네. 지금 그 발생될 호재들이 이제 더 가격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긴 쉽지 않은데 제가 네. 보유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인근에 지금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냐면 이제 철산역 뭐 호재도 있지만 철산역 주변에 8, 9단지라든가 10, 11단지도 네. 지금 그 시공사를 선정하고 네. 재건축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뭐냐면 이 광명권 이 아래 뭐 하안동이라든가 뭐 네. 광명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 광명권에서 실질적으로 네. 시세를 주도하는 데는 철산역 근처에 이런 뭐 아파트들이에요. 옆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라든가 지금 뭐 네. 이게 보유하신 아파트라든가 네. 이런 네. 지역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뭐 이런 지역이 빠질 상황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냐면 아까 아.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그 재건축하고 있는 8, 9단지, 10, 11단지 네. 뭐 이런 지역들도 조만간에 이제 뭐 이주를 통해서 이제 네. 이 주변으로 또 수요층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주하시는 세대들이 뭐 다 네. 중형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 거주지를 있어야 될 분들은 앞으로 20평대 소형 아파트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철산 지역 수요층 건너편에 뭐 네. 구로라든가 가산의 수요층들의 어떤 유입도 좋고요. 기본 네. 수요층이 있는 데다가 지금 주변에 8, 9, 10, 11단지의 어떤 재건축 영향 또 아래쪽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대를 한번 더 주더라도 한 1, 2년 정도는 더 보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네. 지금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상승 여건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 상승 여건요? 예. 가격이 오를 여건이 어느 정도 오를지는 지금보다 급격하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호재를 5억 정도는 안 되나? 제가 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네. 보기에는 4억대 한 네.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얼마요? 입지가 4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아, 예, 예. 네. 그 정도는 뭐 항상 유지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 5억이 넘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더 되면 좋겠지만 지금 여건상으로는 하락 여건이었고 좀 뭐 보합보다는 또 약간 강보합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수요층들이 네. 좀 계속 안정된 상태에서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있다라면 그때 1, 2년 후에 다시 한번 매매 가격을 보면서 매도 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게 약간 보유하는 게 낫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좀 1, 2년 더 후에 네네. 예, 팔아도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폭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기분 네.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청자님들의 많은 고민을 해결해 봤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안내를 해드렸던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저금리 시대에 맞는 알짜 투자처 분석이고요. 4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월 2일이면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1대1 무료 세미나를 해주시는 거죠? 일단은 제 강의를 좀 드리고요. 시대 네. 흐름에 맞는 좀 제가 강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이번 시간에는 또 특별히 네. 또 지금 현재 지역별로 공급량과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어떤 그 균형도 좀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투자처는 어디가 될 것인지가 네.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꼭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으로 못다한 세부적인 이야기들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분들입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어떤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들어봐야 되겠죠. 박일권 대표가 먼저 한 가지 매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올해 가장 최고의 투자처로 예상되고 있는 바로 용산권으로 가볼 텐데요. 용산권역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확실히 찍고요. 지금 임대가라든지 지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발표도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역세권에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타워 크레인이 많은 주거상업 업무 복합설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개발들이 이제 실현이 된다. 앞으로 3년 안에 많은 계획들이 실현되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지가 상승을 예상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시점도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 매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원준 팀장은 오늘 두 가지의 매물 준비하셨어요. 어떤 매물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테마는 아마 강남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있는 그 역삼동과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역삼동이나 서초동이나 모두 두 구에 있어서 중심축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겠고요. 또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강남권 중심이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추어진 먼저 첫 번째로 역삼동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어서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최근에 오히려 이제 강남보다도 더 많은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지가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곳 역시 굉장한 그 또 테마가 숨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면서도 조금 높은 차익 가져가고 싶으신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두 곳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매물은 바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김원준 팀장이 먼저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일단 이 역삼동이라는 네. 곳 자체가 강남구 내에서도 상당히 큰 동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같은 동 내에서도 지가가 이쪽은 조금 높고 이쪽은 또 낮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좀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사이에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가가 역삼동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자, 그런 만큼 안전성과 그런 좀 이제 수익성 면에 있어서는 보다 더 같은 강남 역삼동 내에서도 더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호선 그리고 이제 강남역을 끼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직주 근접성 자체가 더 뛰어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대를 이어서까지 이제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바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학군 역시 대치학군과 어느 정도 맞물리기 때문에 학군과 생활 인프라 그리고 직주 근접성까지 최고인 살기 좋은 그러한 역삼동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 투자하시는 분들 개포주공 이주 수요 노려보고 짧게 치고 빠지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옆쪽에 있는 삼성동 장기 플랜을 보고 투자를 하셔도 되겠지만 자, 이제 투자 패턴에 맞추셔서 들어오셔도 정말 좋을 그런 역삼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팀장님 대대손손 그러니까 자자손손 그 강남 지역에 산다고요? 입지 여건이 어떻길래 그런 건가요?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을 네. 해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강남권, 바로 강남역 옆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절대 시끄러운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쪽 같은 경우 2호선과 신분당선 지나가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한 8분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곳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는 다양한 상권들과 이제 그
이제 업무 지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자, 이곳에서 조금만 8분 정도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조용한 거주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바로 강남역 옆에 뭐 이제 역에서 걸어서 2분, 3분 내에 이제 살고 싶다, 아니면 또 그런 쪽을 이제 구입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지역은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바로 아래층에는 뭐 술집이라든가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번잡스럽고 시끄러운 곳이 되겠는데, 지금 이쪽이 바로 상가 바로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대형 이제 의료 시설과 다양한 편의 시설들 잘 갖추어져 있고요.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뒤쪽에 도곡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촌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공원 항상 끼고 있습니다. 자, 이곳 역시 앞으로 부천으로 더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강남 지역은 워낙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매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단기, 중기, 장기로 네. 한번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개포주공의 이주 수요, 짧게는 2년에서 3년 투자 정도로 짧게 치고 나오시는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가 있겠고요. 네. 자, 이주 수요만 보더라도 투자하시기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와 함께 이제 중기로 보시면은 삼성동의 한전부지, 약 11조 원 가치가 있는 한전부지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5년에서 6년 정도 이제 중기적인 개발 호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삼성동부터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뻗어 나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함께 또 영동대로 개발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적인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패턴에도 맞출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매물은 이번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건물 이야기도 해주세요. 네, 이 매물을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소개를 네. 해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준공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조금 더 깔끔하고 좀 더 꼼꼼하게 짓기 위해서 지금 공사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1층에 주차하기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방감과 조망권 역시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역삼동 내에서 이런 소액으로 이렇게 3면이 도로인 곳 찾아보기 힘드실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와 CCTV, 세이프티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그러한 분들께서도 만족하실 만한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제가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매매가 2억 5,800만 원입니다. 자, 전세 활용하실 경우에는 3천만 원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는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2억 5,800만 원, 이 지역 시세라고 이제 보시면 안 되고요. 시세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탭을 누르셔서 한번 이쪽 지역 시세를 직접 알아보셔도 되시겠지만, 한번 같이 부동산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한번 시세 알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실제로 2호선 강남역을 방문을 네. 하셔서요. 얼마나 걸리는지 저와 함께 같이 걸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삼성동까지 뻗어나가는 테헤란로 두 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일권 대표가 준비한 두 번째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박일권 대표가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정말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매머드급 개발 계획들이 발표만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실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 용산, 오늘도 기사가 났습니다. 용산 역세권 국제문단지 어떻게 개발할 거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미래 청사진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용산역에 딱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타워 크레인이 용산 역세권 2구역, 3구역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대규모 호텔
개발도 이상 없이 다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용산권역은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정말 수많은 지역들이 공사 현장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탈박 도시로 도심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지금 실현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이 용산 역세권과 바로 위쪽에 있는 6호선 효창공원 압력 경의선 더블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원효로 일가 지역입니다. 용산권역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럼화되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철 교통망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이유로 해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고 월세 수익도 기대할 수가 없는 지역들이라서 굉장히 좀 투자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더블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신축주택, 투룸 주택으로서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인 월세 수익 가능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 계획의 이익까지 두루두루 다 가져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모두 갖춘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이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트리플 역세권인지 입지 여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린 6호선 효창공원 압력과 경의선 이제 요번에 개통이 네. 되는데요. 더블 역세권 도보 3, 4분 정도 천천히 걸어가시면 4분, 좀 빠른 걸음 가시면 3분 정도의 초역세권이고요. 걸어서 10분 내로 해서 1호선 남영역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좌측편으로는 공동 역세권, 뭐 삼각지 역세권, 지하철 경의선을 이용하시면 불과 한 정거장이면 용산 역세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이런 교통뿐만 아니고요. 학군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권역에서 이 원효로 일가, 이 효창공원 역세권 쪽이 임대가, 특히 투룸 주택의 임대가 가장 높기 때문에 또한 워낙 집을 잘 짓는 건설에 짓기 때문에 소액 투자 가능한 용산 역세권 개발의 후행효과 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용산권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박일권 대표의 추천 포인트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 단어 매머드급 이거 하나 기억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용산 역세권 개발 지금 상업원부 복합시설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또한 그 원효로 이가 쪽 국제 빌딩 4구역도 시공사가 교체가 되면서 새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 후면 대규모 상업 업무 복합시설의 타운 형성될 지역이고요.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됐죠. 그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도 어떻게 사업을 다시 할 건지 용역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이 됐든 블록 개발이 됐든 워낙 뛰어난 입지입니다. 앞으로는 한강변이고 용산 역세권이면서 공원까지 이 연결축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워낙 입지상 또 넓은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과거에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용산권,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로서 이런 개발 계획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뭐 내년 말에 평택으로 이전 확정 그리고 또 80만 평이라는 그런 규모의 용산 민족공원이 2018년서부터 개장이 될 예정이고요. 지난달에 또 발표가 나왔죠.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산재되는 미군기지는 부지 매각을 해서 입지규제 쇠소지구라든지 그런 상업 업무 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도 교통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분당 착공이 올 하반기에 강남역에 출발해서 용산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간 자체가 14km, 굉장히 짧기 때문에 3, 4년 후에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강남 역세권까지도 17분, 8분대 또 광역철도망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중첩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3, 4년, 4, 5년에 실현되기 때문에 향후 한 번 더 용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저도 힘들 정도의 그런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실현화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아무리 주변 지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좋아야 되잖아요. 건물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입지도 탁월하지만 건물도 탁월합니다. 본 매물은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요. 시공사 자체가 마포권역이나 강남권만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한 시공업체인데요. 요번에 용산권에 처음으로 이런 다대주택을 공급하는
규모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상층의 남향 구조로서 넓은 거실과 안방과 작은 방 구조로서 실평형 자체가 12평형, 거의 13평형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 그리고 또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집 규모도 중요하지만 주방과 화장실을 먼저 보시는데요. 화장실도 한샘 브랜드로 해서 빌트인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빌트인 냉장고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시면 고급스러운 그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느낌이 날 정도의 고급 주택으로서 강남권의 샘플하우스를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또 장점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매물이라고 할지라도 가격이 비싸면 내가 투자할 수 없잖아요. 가격은 어떻죠?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요. 지금 매매 가격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약 2억 2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올 하반기 입주하기 때문에 전세가를 좀 더 받는다고 했을 때는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3천만 원대로 해서 개발 가치가 있는 그 용산권의 가장 탁월한 입지에 시축 투룸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집을 워낙 잘 짓는 집에서 짓기 때문에 9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세입자가 입주하신 후에 저희가 다 맞춰드린 후에 잔금하실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 용산권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입지와 또한 소액 투자 그리고 또 적정한 가격대에 향후 3억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큰 폭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정말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유의점 한 가지만 짚어주세요. 네, 투자를 하실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셔야 됩니다. 입지라든지 가격대 그리고 또한 건물의 퀄리티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은 입지도 정말 탁월하고요. 또 가격대도 상당히 경쟁력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될 정도로의 고급 주택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 향후에 그 황금성 면에서도 정말 뛰어난 용산의 가치를 가장 많이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볼 텐데요. 이번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는 교대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저희가 이 세 번째 매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김원준 팀장이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정말 개발 호재들 굉장히 큰 지역들만 방송에 나온 것 같네요. 한번 방송 끝까지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서초구 서초동 역시 개발 호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자,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소개를 해드릴 때 강남권 개발까지 끌어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개발 호재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법조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판사들과 검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탐내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안전적인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또 높은 가치 상승과 함께 안정적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일목요연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호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먼저 이 매물이 위치한 곳이 어딘지 입지 여건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네. 입지도 정말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3호선 지나가는 교대역에서 바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겠고요. 지금 이 집 위치에서 바로 현관을 딱 나와서 오른쪽을 딱 쳐다보게 되면 바로 서울교육대학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위쪽에 있는 법조단지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서울교육대학교의 학생들의 수요 직접적으로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자, 또 이쪽 지역은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원룸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투룸 자체에 있어서 좀 상당히 희소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와 함께 이제 또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서울 고등법원, 법원교육원, 대법원 그리고 대검찰청 다양한 이런 법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한국 최고의 법조단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안정적인 수요층이 변동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이제 언론사의 통계 기준 전국 판사의 29%, 변호사의 22.8%, 검사의 19%가 바로 이곳 서초구 서초동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서초동 내 법원 그 공무원만 해서 1,655명입니다. 자, 얼마나 큰 수치인지 이제 느끼실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자, 그런 만큼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법대를 나오고 이제 이전 직장이 이제 법과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이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안정적이고도 월세나 전세 잘 나가는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법대 나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들어볼 텐데 이 서초동이 워낙 강남 지역과 붙어 있다 보니까 강남의 개발 호재들이 많이 엮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겠죠? 네, 강남 전체 다 빼고 서초동 네. 내에 이제 개발 호재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서초동에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강남구 이제 삼성타운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범위로 이제 넓게 개발이 될 예정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임직원들 앞으로 이곳에 이사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출퇴근 이곳 차가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이곳 인근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정보사의 넓은 부지가 개발이 되는데 특히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에는 장제 터널을 뚫음으로써 이곳 서초동에 상당히 숨통을 트여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서리풀공원 내에 이제 다양한 넓은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데 이곳에 주거지를 만들지는 않고요. 예술과 상업 시설이 상당히 들어서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상권이 발전되고 또 상권이 발전되면서 집값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대 터널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2019년도쯤에 1차 매도 타이밍 잡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이제 서초 양재 우면 일대 그린벨트 풀고 개발한다라는 그런 이제 개발 호재가 있었는데 자, 이게 대통령 보고가 된 만큼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 10월에 이제 개발 플랜이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 자세한 청사진이 나오게 되겠는데 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 초대형 개발 호재들 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 지어지는 건물이고 또 몇 층에 위치해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인가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달 말부터 이제 공사가 네.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이곳 주변을 살펴보시게 되면 학교나 이제 다양한 맛집이라든가 상가, 업무 시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유동인구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요. 주차 공간도 부족합니다. 자, 1층에 피로티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 공간 조금은 더 숨통이 트일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CCTV와 보안 시설, 엘리베이터 잘 설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자, 건물은 5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자, 로얄층 빨리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매매가 굉장히 저렴하게 네. 나왔는데요. 자, 2억 9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 활용하실 경우에는 2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3천에 90에서 110 사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월세 수익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제 금액 같은 거는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탭 누르셔서 직접 알아보셔도 되겠고요. 꼭 한번 저와 함께 이 지역 방문을 하셔서 시세 직접 조사를 해보시면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볼까요? 네, 최근에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실제로 네. 같이 한번 방문하셔서 이제 바람도 좀 쐬시고 주변 시세도 같이 알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역에서 매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꼭 같이 초시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매물 정보 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셨을 텐데요. 이 방송 이후에도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는 번호죠. 02-2077-6391번으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했고요. 부동산 시장에 아무로 침체기라고 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투자의 기회는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그런 힌트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